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들이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도 겨울 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에 겨울 진객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 갈대군락 부근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22개체가 먹이 활동 중인 것이 관찰된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 흑두루미 도래가 관찰됐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월동 개체들이 잇따라 순천만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 11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전년 최대 개체 수인 1,4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계속 월동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의 흑두루미 월동이 시작되면서 바빠졌습니다. 친환경 농어로 키운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내 벼수확을 서두르고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 설치에 나섰습니다. 또 먹이 나누기와 함께 철새 지킴이단의 운영 채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천하구 540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폐 염전 갯벌 복원 사업 등 순천만 일원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역간접 사업으로 생태라든가 철새들이 먹이 공급을 위해서 약 7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을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등록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70여 개체를 첫 시작으로 지난 겨울 1,430여 개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순천만의 월동 두루미.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철새들의 월동 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시의 관련 행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사과문에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순천만랜드 민자유치 무산 책임 소재를 두고 순천시의회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나한수, 김인곤, 주윤식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1,200억 원의 민자유치 사업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물거품으로 만든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향후 모든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규 의장은 이에 대해서 의회 내 특위 구성 등 일련의 논의 절차는 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적 절차였다며 사업의 투자 철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의회 내 의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을 경영권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회사 측에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철도 정상화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의 파업 참여 인원은 모두 253명이고 대부분이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했으며 전라선과 경전선 등의 경우 여객열차는 69%, 화물열차는 5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 2호기 원형돔의 내부 철판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원전 제4의 방호벽이 뚫린 건데요. 외부 방사능 누출을 막는 내부 철판이 심하게 녹슬면서 발생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원전 2호기입니다. 원자로를 보호하는 경납 건물의 둥그런 돔의 높이 68m 지점 내부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된 건 지난 6월 말. 두께 6mm의 철판에서 심한 부식으로 10% 이상 두께가 줄어든 141곳이 발견됐습니다. 철판 조각을 잘라내 검사한 결과
두 곳은 완전히 관통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습기로 인한 부식 때문이었습니다. 돔 내부 철판에서 부식과 두께 감소로 구멍이 발생한 현상은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4 방호벽이라 불리는 내부 철판은 1.2m 두께의 외부 콘크리트와 함께 방사능 노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다 모든 걸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재질의 용접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부식은 한비던전 2호기가 건설된 지난 1983년 당시 공사 현장 사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돔을 덮는 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지며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공사가 10달 동안 중단되며 철판이 비등에 노출돼 부식됐다는 겁니다. 해당 부위 용접만으로 수리를 끝내려던 원전은 규제기관의 보완 지시로 추가 정밀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한빛 2호기는 방사선 누출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개개방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정밀 점검을 더 할 계획이고요. 한편 한빛원전 측은 철판에서 구멍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3달간 쉬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교육으로 꼽히는 시베리아 독서 토론 열차의 두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소중한 경험들 모아 책도 펴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열차 안에서 350시간을 함께했던 120명의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났던 가슴 벅찬 역사의 순간들. 눈으로 직접 보고 몸과 마음으로 울었던 독서 토론 열차는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이 됐습니다. 모의재판을 할 때 안중근 의사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무죄인을 변호를 하면서 그때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15박 16일 동안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성장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48권의 책 속에 담겼습니다. 1년 먼저 독서 토론 열차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후배들의 사진과 책 속에서 시베리아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희 때는 처음 했던 거라 살짝 서툰 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애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한 것 같고 배려심과 자립심, 역사 의식으로 가득한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전국 최고의 특색 교육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럽고 참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것에 대한 경험, 극기에 대한 힘을 잃지 않고 간직해서 시베리아 횡단 독서 토론 열차 학교는 학생 선발 방식과 규모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세 번째 개학과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9회 여수 가망만 전국 바다 수영대회 참가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8월 여수 소요트경제에서 열린 전국 바다수영대회 안전관리를 맡았던 여수시 수영연맹 43살 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많은 선수들을 함께 출발시키거나 현장 구급 차량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걸로 보고 있으며 당시 64살 강모 씨와 44살 조모 씨가 경기 도중 숨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과 불법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동부 토목건축주회는 고용노동부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사업주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또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현장에서 이루어져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도 촉구했습니다. 국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오늘까지 여수 디오셜 리조트에서 의료정보 관리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선진국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와 우리나라의 관리 사례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협회는 또 수술 사례를 통한 의료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양의 대규모 아울렛 건립을 추진 중인 LF네트워크스가 광양보건대와 교육과 시설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건대학교 이서훈 총장과 LF넥트워스 관계자들은 협약식을 갖고 학생과 직원들의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과 취업 지원, 또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보건대와 LF 측은 이와 함께 학교 건물과 주차장 행사장 사용 등 시설물을 함께 공유하며 양 기관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에서는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단 산에서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니까요. 옷을 꼭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서울 22도 안팎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절기 상강인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 등 대부분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현재 이 전남 해안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해안의 경우는 아침 무렵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15.1도, 대전 14.3도, 대구 13.9도, 광주 15.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22도, 청주와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와 울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